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바로 국민의례 하십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쪽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네, 본 행사는 영상시청, 대통령님 모두 말씀,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 설명 이후에 참석자 자유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KTV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첫 순서로 대한민국의 경제 제도약을 위한 이번 행사의 취지를 담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께 말씀을 직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도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대체적으로 다 겪어보셨을 텐데 소위 불수능, 울수능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죠.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결국은 평소에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죠.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고 쉬우면 다른 사람도 쉬운 거고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도 경제 환경도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특정 소수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똑같지요. 이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도전하고 또 성취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무역 장벽 강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의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규모 또 국가적인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됐던 그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또 주력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국민성장 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방식도 또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벤처기업의 성장 또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그동안에는 대기업 성장 그리고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 혁신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험성, 인내성은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재정이 이제 마중물 역할, 후순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재도약을 이끌 첨단 산업 육성 그리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또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의 자본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성장 펀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성장 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산업, 금융, 벤처 등 모든 분들의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도 성장의 기회를, 과실을 함께 나눌 기회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발표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오늘 국민성장펀드의 비전, 조성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상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잠재 성장률 하락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맞물리면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전쟁에 이기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도약을 위해 도전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방금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 150조 규모의 국가의 명운을 건 초대형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전략 산업과 그 생태계 전반을 집중 지원 육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성장펀드를 공공에서 75조 원, 민간에서 75조 원,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를 통해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규제 합리화와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권 자금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연기금과 국민 여러분들도 참여하여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150조 원은 첨단 전략 산업, 중견, 중소기업, 벤처 혁신 기술 기업과 지역 성장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 바이오, 조선가 콘텐츠 등 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의 전환점이 될 메가 프로젝트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존 대출, 단기 위주에서 벗어나 투자, 장기 중심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직접 지분 투자, 인프라 장기 투융자, 대규모 펀드 조성, 초저리 대출 등 새로운 기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산업별 지원 규모는 오른쪽 예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보정, 예대 마진 중심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금융의 근본적인 틀과 판을 바꾸겠습니다.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혁신하겠습니다. 초대형 IB도 육성하겠습니다. 모금 자본과 벤처 생태계,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성장하여 그 성과를 우리 기업, 우리 국민, 우리 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 금융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분기점에서 절박한 심정이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왜 만들어졌는지 또 이 펀드를 통해서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면 이젠 이 펀드를 통해서 실제로 성장해 나갈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순서죠.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 시간은 2분 내외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참석자분들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 이후에 정말로 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또 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민원보다는 업계의 공통사항이나 정부에 대한 제안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발언을 못하신 분들께 특별히 건의서를 저희가 드릴 텐데요. 마련된 건의서에 작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둥 뒤편에 계신 분들께도 제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손 드시는 분들 살펴볼 테니까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경제는 새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어려운 시기에 결단의 중요성을 알린 분께 먼저 마이크를 넘기고 싶은데요. 최강 조선해양산업의 초석을 다진 대한조선업의 아버지이자 93세 연세에도 현역으로 뛰고 계신 신동식 한국해사기술회장님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국민 성장 환대를 출범하는 이 역사적인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 앞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직도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지만 분명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대통령께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수.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런던에 조선 관련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강권으로 귀국했던 1961년에 한국의 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목선도 못 만들고 기계 하나도 못 만들고 양철 조가리 하나도 못 만드는 그러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산업의 불모지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로 하는 조선 산업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나를 초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해서 한국을 세계 제1의 조선국가로 만들라는 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대하는 가운데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무릅쓰고 나는 세계 최대 조선소 건설 계약을 작성하였고 아울러서 한국 조선산업 전체 생태계를 설계하였으며 이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해사위원회를 설립해서 이 기구를 책임지고 정부 주도의 한국 조선 산업을 태동케 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해서 결국 우리는 오늘과 같은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 국가, 남미 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대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K조선은 세계 최고를 넘어서 세계 표준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그야말로 너무 황당한 꿈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과 아울러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하며 AI, 로봇 기술을 활용한 각종 고기술, 고부가가치 선박과 스마트 조선 기술 등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의 개발로 전문 분야에서 여태까지 해오던 파스트 폴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서 이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히 외람되지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대통령님께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해사 산업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세계 해양 패권을 목표로 하는 K조선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큰 뜻을 가지고 국민 성장 환대를 창설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며 우리 모두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신발끈도 다시 메고 국가 발전을 위해 대통령님을 도와 우리 모두 같이 열심히 뛰어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역경, 고난, 빈곤을 이기고 우리는 세계 제1의 조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식 한국회사기술회장님이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국민성장펀드의 중요 목표죠.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야기들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의견 주실 분은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앙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G U+에서 기업 부문 담당하고 있는 권용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LG U+에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컨택 센터 그리고 AI 플랫폼 그런 여러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G 그룹 전체가 엑사원이라고 하는 그 LLM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내에서 많은 데이터 센터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AI를 적용하는 기업들을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AI 쪽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펀드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빨리 집행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그 시장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펀드의 운영 목적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화를 하고 최종적으로 펀드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하면 성과가 훨씬 더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 분야나 금융 분야 이런 조직들이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AI를 쓸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 여기에 AI를 쓰려고 할 때 보면 GPU라든지 무슨 AI 모델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려다 보면 망 분리라든지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적인 요소 이외에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펀드를 운영한다고 하면 성과가 훨씬 더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까 그 메가 프로젝트를 말씀 주셨었는데 메가 프로젝트에는 인프라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나 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그 산업 안전에 관련된 여러 사고들이 나면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산업 안전에 관련된 건설 회사라든지 거기에 조그만 솔루션을 그 공급하는 기업들 이런 회사들은 AI를 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규모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관련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야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특정 분야의 도메인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업체, AI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업체 이런 데를 좀 모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산업혁신 펀드에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을 해준다고 하면 프로젝트 하나하나로는 ROI가 나오지 않더라도 분명히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데이터나 AI 고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라든지 시장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발표 내용을 보다 보니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인프라를 굉장히 잘 만들어도 결국 국민이나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를 체감을 하려고 하면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서비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야 거기에 필요한 뭐 데이터 센터든 NPU를 포함한 반도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가 AI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스 형태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최초의 구매자 및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네, 여기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팹리스 회사를 창업해서 2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K 반도체 팹리스 특성화 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뭐 대통령님께서 도시 사실 때 많은 지원 덕분에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세계 1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는 점유율이 15% 남짓입니다. 나머지 약 85%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즉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팹리스 업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팹리스 기업이 현재 약 100여 개 정도 남아 있고 그 규모도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팹리스 기업이 무려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활성화하려면은 반도체 설계 업체인 팹리스 업체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 팹리스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팹리스 업체를 발전시키지 못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자동차용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자금률이 불과 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반도체, 즉 팹리스 기업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반도체를 하나 만드는데 저희가 개발에 성공하였지만은 약 10년 남짓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 2년 단기 지원으로는 그 양산까지 가기는 매우 어렵고요. 특히 몇 년 전에 자동차 반도체에 그 대란이 일어나면서 1불짜리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이 1년간 생산을 멈춘 사례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 남짓인 차량용 반도체 자금률을 대통령님 임기 안에 약 20%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5년, 10년 장기 지원하고 각 지역 거점별로 대학의 인재들을 팹리스 그 산업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누군지도 말씀해 주시면 기업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바이오 소부장 기업 엑셀세라피티스의 대표 이의일입니다. 저희는 바이오 산업의 핵심 소재이지만 대부분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포 배양 배지를 국산화, 나아가 수출까지 하고 있고요. 그 기술력과 이제 가치를 인정받아 작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참여자로서 이 펀드의 운영 방향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 사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활력을 잃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복원 또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저 운영 방안에 아까 코스닥 시장 활성화 아젠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첨단 기술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체력을 비축하고 글로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험자본, 민관의 모험자본이 기술기업에 투자를 하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의 회수, 재투자하는 이 선순환 고리가 지금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술주, 또 미국의 ETF, 심지어 코인까지 이 코스닥 시장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이 산업계가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뭐 있었던 이제 바이오 간담회에서도 많은 저희 기업들이 애로사항 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한된 정부 재정으로 아마 다 보살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이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펀드 운영의 방향에 있어서 이런 약한 연결고리를 정부가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의 이의일 대표셨습니다. 다음 의견 주실 분, 네, 여기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콘텐츠 제작사 태호의 이승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 40일에 국무회의를 봤었는데 최희영 장관님과 이제 콘텐츠 컬처 말씀 나누신 걸 잘 봤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저희 현안과 이제 좀 요청드리고자 하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김태호 PD와 함께 창업해서 현재 넷플릭스와 데블스 플랜, 피질컬 아시아라는 이제 글로벌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외 채널과 이제 국내 OTT들과 함께 지구마블 세계여행, 굿데이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IP를 홀딩하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작사들은 이제 문체부 산하콘텐츠진흥원이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여러 지원을 받고 있긴 한데 아직도 사실 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사실 대출을 완성 보증해주는 시스템이고, 콘진원은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제 IP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좀 투자도 받았고 해서 어쨌든 좀 현금으로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IP를 홀딩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사실 이제 당장 기업이 운영돼야 되다 보니까 IP를 넘겨서라도 생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현황이 다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육성해 줄 수 있는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나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해당 부처 장관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까 예를 들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예를 들면 또는 뭐 투자 대상에 대한 뭐 문제 이런 것도 꽤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무장관들이 잠깐 간단히 얘기하고 금융위원부터 먼저 간단히 할까요? 간단하게. 예. 이미 뭐 내용이 있긴 한데. 예, 코스닥 시장이 이제 살아야 벤처 생태계가 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계 전문가들하고 코스닥 시장 전반에 신뢰도 높이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우량주들 또 전망 있는 예를 들면 혁신 기업들, 뭐 벤처 기업들 이런 데가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수십 년 동안 몇십 원짜리 뭐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기재부는 뭐 특별히 더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뭐 하도 예. 많긴 한데. 사실은 지금 펀드 150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에 핵심 기술 아이템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뭐 AI 자동차라든지 AI 로봇이라든지 또 그리고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이제 내년도 정책하고 예산이 연계가 돼 가지고 이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아마 이 펀드에서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우리 진짜 멋진 대한민국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컨텐츠라는 부분은 우리 150조 펀드에 바이오 같으면은 직접 지분이 1조 4천억, 간접 지분이 2조 7천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실력만 좋으면은 여기서 저 상경장 회의를 통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하여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산자부 장관님 얘기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신동식 선배님 그 정신 의지 저희도 본받아서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었는데 해양 패권을 잡는데 우리 조선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후배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현 대표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안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시장, 사스 이런 내용들이 펀드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펀드에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팹리스 관련 내용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대규모 그리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펀드가 운영이 돼서 관련 내용들을 같이 업계랑 해서 잘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신 이채린 대표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러지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기반의 인사 교육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클라썸 대표 이채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벤처 환경을 잘 만들어주신 덕분에 다니던 카이스트도 자퇴할 만큼 지난 7년간 기업이 빠르게 성장해서 현재는 약 70명의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글로벌 기업 메이커로서 활약하시는 대통령님께서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버린 AI 같은 AI 인프라와 더불어 AI 서비스 영역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회선 인프라를 가장 빠르게 구축한 나라였습니다. 이 덕분에 국민 모두가 고속 인터넷을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이루어냈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는 국가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글로벌한 인터넷 서비스들은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대부분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좋은 인터넷 인프라를 썼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적 과실은 결국 해외 기업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AI로 경제적 기회가 크게 확장되는 지금이 바로 AI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놓쳤던 기회를 이번에는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어 AI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AI 기반의 웹 브라우저, 검색 엔진,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AI 서비스 시장은 거대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AI 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유니콘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수백 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는 탄탄한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투자 집행 금액은 미국과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규모에 비해 적은 규모입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또는 정부 지원 사업도 초기 투자 및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리즈 B와 같이 중간 단계 이상으로 성장한 AI 서비스 스타트업에게 모태펀드 의무 투자 재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스타트업의 국외 창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 법인이 지분상 실질적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기업을 의미하는 국외 창업 기업은 해외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국외 기업 형태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글로벌 확장을 하는 시급성이 커지면서 국외 창업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외 창업 기업은 아직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일부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창업 기업의 정의에 보면 설립 시점으로부터 7년 이하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태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고려될 때에는 해당 조건이 빠지거나 설립 이후 기간 제한 없는 국외 벤처 기업이 새롭게 정의가 되어서 벤처 기업 인증에 기반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르게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기업 현장에서도 이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한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된 덕을 수십 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후손들은 한국이 제조업 강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서비스 강국이 된 덕을 보면서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좀 전에 대체적으로 얘기된 것 같고 추가로 필요한 건 우리가 검토하면 될 텐데 두 번째 얘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그러시네. 우리 중기부 장관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중기부 장관은 왜 거기 앉아 계세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네, 전 중기부 장관입니다.
그 국외 창업기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고 업력이 7년 이내 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법령이 창업법이라고 하는 것, 창업지원법에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시행령을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가야 하는 게 있고 어떤 법은 고쳐져 있고 고쳐져 있지 않고 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 좀 챙겨가지고 다 같이 네. 보겠습니다. 기준들. 해외에서 창업하는 벤처 스타트업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긴 한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가 확장을 한다고 하면 미국 기업에 맞는 법인 구조를 가져야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인재들도 인정할 수 있는 스톡옵션 제도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국내 창업 네, 말고 한 가지 말씀드릴 우리나라 게 있는 일자리도 게, 없는데 네, 왜 해외 가서 바로 하는 그 걸 왜 지원하냐 부분입니다. 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제 논란도 좀 있었고 찬반도 있었고 그리고 이 국내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현재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된 분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고 좀 더 자세하게 정의를 내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하지만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또 사각지대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또 악용 소지가 있다 그러죠. 또 그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막으면 해결하면 되니까요. 네, 또 다른 분. 네,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님과 업계 선배님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세상에 필요한 기술의 출현과 상용화를 가속화한다는 창업 동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 R&D 파트너 매칭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디서클의 이윤구 공동대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기업, 대학 연구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연구 주제와 요건 기반으로 28만 개의 기업과 4만 개의 대학 연구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국민성장펀드와 더불어서 내년 R&D 예산이 역대 최고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부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R&D 펀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까지 R&D 지원은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수행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십 년간 선배님들께서 만드신 기술들이 시장이 사장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국가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아클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이를 지원하는 펀드, 이를 통해 연구자 기관 기업에서 매번 유사한 기술을 새로 제로 베이스부터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 협력 기반의 형태로 기술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R&D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도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은 과제 유형과 형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연구 개발자들이 연구가 아닌 과제 탐색과 행정적인 절차에 과도한 리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국가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개선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체계화가 결국 연구개발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지원 계획 차원에서도 더 체계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R&D 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평가 체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들을 선정하는 이런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서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 제가 맨날 우리 그 실무장관님들하고 우리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의 지속성 보장은 어쨌든 주요 의제로 계속 챙기고 있죠. 네. 뭐 낭비를 없애는 거, 부정부패를 없애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클라스3 대표 이채린 대표께서 말씀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메가 프로젝트와 지금 벤처 생태계가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엔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고케어 대표 정지연입니다. 알곡해요? 네, 알고케어입니다. 대통령님처럼 이제 개인의 몸 상태를 알고 그거에 맞게 영양제도 처방해주고 알곡이 아니고 알고. 알고, 예, 알고입니다. 알곡 그래서 농사지시나. 그래서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맞춤 영양제도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뭐 수면이나 멘탈 같은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사실은 AI는 모델 개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AI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AI를 활용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 분야가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장이 굉장히 작고 관련 스타트업 수도 턱없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의료비의 개인 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료 시장으로 가지 예방적인 건강관리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 시장이 작으니까 국제적으로 경쟁력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치료 시장이 굉장히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반대로 보험사가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입자들한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요. 기업도 역시 임직원들의 그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국의 경우에 보험사와 기업이 가장 큰 건강관리 서비스의 페이어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게 상당히 많이 막혀 있고 가입자들한테 건강관리 서비스 주는 것도 금액적으로 제한이 큽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들 건강관리할 유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나 보험사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좀 더 가입자들한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들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만큼 좀 혜택을 주실 수 있으시면 결과적으로는 정부 재정도 치료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재정도 아끼고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식 시장이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안 계셔서. 좋은 점 재밌네요. 네. 지금 김효희 대표님이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정윤호 대표님 손 드셨는데요. 말씀 주시죠. 사실 떨려가지고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면서 아내한테도 자랑하고 왔다 보니까 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위가 지정한 K-핀테크 업체고요. 헤비팩토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벤처 생태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실 쭉 성장을 한 것 같아요. 9년 전에 6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00명 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VC라든가 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팁스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저희는 뭐 KB와 신한이 같이 투자한 핀테크 금융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좀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자를 허가를 얻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본이나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관련된 서비스를 설명했을 때 국민들이 자신의 금융 정보들을 정확하게 정보 비대칭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굉장히 좀 잘 확대를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아마 관련돼서 준비들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AI는 이제 데이터와 강하게 결합했을 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현재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저희가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이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허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융기관과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고 사실 저희는 실제 입출금이 되는 그런 거래는 할 수 없고 사실 조회성 비즈니스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규제를 통해서 전혀 AI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제가 해외에 진출할 때 한국에서 유의미한 사례들을 그 해외에도 많이 전수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좀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한국은 이제 보험 쪽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모기지 중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오래된 산업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오래된 산업일수록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혁신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영역들은 사실은 또 오래됐기 때문에 규제는 굉장히 과거에 맞춰져 있는 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규제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자본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전하면서도 규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저와 눈을 마주치셨는데요. 앞에 계신 이종민님께 제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AI R&D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민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R&D 정부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앞에 처음에 이제 영상을 봤는데 사실은 대통령님께서도 뭐 우리가 되게 위기에 있나 이런 좀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기술의 발전 이 주기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사실은 어떤 기술이 내일 나와서 기존의 기술을 디스럽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어떤 영역에 얼마를 투자를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오늘 그거를 정하셨지만 내일 그 영역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외의 새로운 영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서는 시장을 잘 센싱을 하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예측을 잘한다면 기회가 될 것이고요. 이런 시장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한다면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성장펀드 상당히 큰 규모의 펀드인데 이것이 성공하는 그런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벤처 스타트업 제가 SK 그룹에 있다 보니 사실 협력을 뭐 100개 이상의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과 실제로 저는 투자에 대한 DD도 많이 하고 경험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자금만으로는 이 회사들이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일단 뽑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AI 전문가들이 시장에 높은 몸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앞서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잘 되는 기업은 계속 잘 되고 왜냐? 좋은 인재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의리로도 있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조선업계에 되게 훌륭하신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예, 영광이고요. 결국은 벤처 스타트업이 잘 성장을 하려면 받은 펀딩을 적당한 곳에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왜냐?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제가 많은 아는 후배들도 처음 가는 길이라서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기존에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 전문가분들 그리고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이 성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노하우와 이런 기술 전문성, 특히 사업을 연계를 해주고 사업을 확장 성장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정부 차원의 어떻게 보면 컨설팅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좀 필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현업의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를 가야 될 텐데 사실 잘 안 움직입니다. 왜냐? 기존에 몸담고 있는 회사나 조직에 되게 좋은 그런 좋은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정부와 업계가 잘 하고 있는 업계가 잘 손을 잡고 좀 이런 것들을 잘 해준다면 사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 투자하는 펀딩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정말 많은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SK 그룹에 있다 보니 반도체에서부터 뭐 데이터 센터, 미디어, 뭐 통신, 뭐 에너지 이 되게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게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개발한 IP 여기에 우리가 개발했었던 그런 뭔가 결과물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이 영역을 잘하는지 전문가들 이렇게 다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디서클 대표님 제가 이제 조만간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에서도 뵀었고 조만간 미팅을 할 거거든요. 네.
상당히 이런 게 되게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R&D가 결과물이 개발이 됐고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떻게 될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한 R&D의 DNA를 잘 학습을 시키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학습을 시키고 그게 IP가 될 수도 있고 인력이 될 수도 있고 그간의 사업화됐었던 결과물 그리고 R&D가 수행한 다양한 그런 산출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시켜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 에이전트와 함께 과제에 대한 선정, 평가, 관리, 사업화 확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중복에 대한 제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실질적으로 AI 기업을 투자를 하면서 정작 AI를 활용을 하는 부분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결국은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인력에 대한 투자 또한 펀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된다면 지금 국민성장 펀드의 효율성과 효과성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줄에 계신 분들 중에 풍채가 워낙 좋으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셔서 제가 자꾸 눈을 좀 마주치게 되는데요. 두 분께 혹시 발언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셀트리온의 서정진 대표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회장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좀 대통령님이나 장차관님께 드리지 않고요. 25년 전에 직원 6명이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선배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죠. 그리고 벤처 기업가 입장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거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제 케이스로 놓고 보면 2000년에 사업 시작했는데 2009년까지 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 됐더니 내가 초대도 안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와가지고 나한테 8천억을 주더라고요. 그러고 싱가포르 정부가 8천억을 주니까 JP 모간이 왜 줬냐고 물어보더니 5천억을 더 주더라고요. 근데요 한 1조 3천억 받으면 실패하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다 성공합니다. 실패할 놈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겠지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은 거고요. 근데 우리 후배 사업가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R&D 자금 이제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논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바이오 쪽에서는 논문은 성공 확률이 1%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는 성공 확률을 키우는 데가 스타트업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많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돈을 주는 게 이제 우리 벤처 캐피탈이에요. 이게 모태 펀드가 2005년에 시작했는데 작년에 4조 집행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키워주시면 더 많은 이 기초 연구가 씨앗을 트겠죠. 근데 그러고서 그만둬 버리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팅을 하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큐베이팅 하는 돈은 우리 여기 조영병 회장도 계시고 신한은행 지대장도 계시는데 금융권에서 인베스터 뱅크로 역할을 하시는데 그걸 좀 더 키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새싹을 키우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박현주 회장도 계시는데 저랑 박현주 회장이랑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5천억을 운영을 해요. 근데 제일 성공 확률이 큰 거는요 대기업이 후배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절대 저 망하는데 돈 안 투자해요. 제일 확실한데 해요. 근데 거기에 금융기관이 같이 끼고 정부 펀드가 같이 오면 성공 확률이 제일 크죠. 그런데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대기업이 이걸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게 오랜 숙제 아닙니까?
근데 금산분리 제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한테 GP 허용 안 해도 코 GP만 해줘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펀드를 저도 1조까지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후배를 양성시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0개 대기업이 한 회사당 한 30개 정도 후배 양성한다. 그러면 가장 성공 확률이 큰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바이오 기업들은 다 저희 회사 찾아와요. 찾아오는 이유는 자금도 필요하지만 제가 투자를 하면 크레딧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금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온 김에 우리 장관님들께서 금산분리에 대해서 좀 우리 대기업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걸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무지장 오래된 숙제인데 그래서 대기업들, 금융기관들, 정부 같이 해서 우리 후배들 키워서 우리나라에 아까 대통령 말씀한 대로 똑같이 어려운 거니까 여기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하는 이 회의가 출발점이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 2분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대통령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최태원 회장께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더 운영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한 두 가지 건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150조로 상당히 크지만은 어차피 이 모든 기업에 다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 확률이 좋은 사람한테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누가 고르느냐? 그러니까 선관을 누가 이걸 하느냐가 이 투자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야, 아까 예시를 보니까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11개 분야를 어떻게 이걸 하면은 좀 더 이 거버넌스와 경쟁이 이 안에 들어가고 선관이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각 분야에 최소한 보면 2개 정도의 운용을 하는 이 펀드를 어디다 투자할 건지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아도 반도체 안에서 경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뭐 너무 많으시면은 좀 줄여서 반도체, AI 뭐 같이 합치셔도 좋고 뭐 자동차와 뭐 다른 걸 합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안에도 같은 분야를 최소한 보면 2개 이상의 경쟁자가 같이 들어가야 누가 더 좋은 효과를 내는지 필요하면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저희한테는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지금 한국에도 많은 PE가 있거나 혹은 뭐 이 금융기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누가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 분야를 가장 많이 공부하고 또 이 좋은 투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이 투자가 계속 성공적일 수 있다. 이게 성공적이길 정말로 기대하고요. 또 두 번째 건의가 이 앞에 성공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또 하나를 기획해 주십시오. 지금 이 국민성장펀드 1호가 되는 거고 저는 2년 안에는 2호가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세상도 변하고 지금 있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저희의 이 투자를 해야만 하는 곳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호 형태가 저희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2호는 저는 국내 말고 해외도 투자를 하는 이 펀드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의 지평이 좀 더 넓어지는 얘기가 되고 대한민국을 진짜 성장으로 좀 더 리드할 수 있는 이 촉진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런 요청에도 말씀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좀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서 계시는 분,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보겠습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모두의 AI를 위해서 모든 전자기기에서 AI를 구동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진 노타의 최명수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AI 기업으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벤처 스타트업으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희 그 AI 기업으로서는 지금 뭐 이 펀드도 그렇고 뭐 기존의 그 AI 전략 관련해서도 많이 제가 뭐 그 보도자료나 이런 걸 나오는 걸 봤었는데 대부분 AI랑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뭐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뭐 앞에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AI랑 반도체 이렇게 큰 쪽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기술들이나 그런 것들에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AI도 좋은 AI 모델 잘 만드는 거 중요하고 좋은 칩 잘 만드는 거 중요한데 결국 그 AI 모델이 이 반도체 위에서 잘 돌아가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아까 제가 나레이션에서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한국형 엔비디아가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AI 모델이 좋은 반도체 위에서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뭐 너무 저희 기술이라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AI 모델을 잘 경량화하고 또 AI 모델을 잘 최적화하는 AI 경량화 최적화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쟁하는 세 개, 하나는 이스라엘 회사, 하나는 미국 회사, 두 개는 미국 회사, 이 세 회사를 작년, 재작년에 엔비디아가 인수를 해서 굉장히 엔비디아에서 그 기술을 단단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요. 이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에도 좀 그냥 큰 틀에서는 AI라고만 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기술들에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이 펀드가 아니더라도 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 벤처 기업으로서인데 저희는 2015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저희는 대학원생 때 창업을 해서 이제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 사이에 여기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투자를 해주셔서 지금 이제 코스닥 상장 그 거래소 승인을 받고 지금 금감원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저희 같은 이런 딥테크 회사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재고 그러려면 저희는 채용을 할 때 대부분 뭐 국내에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빅테크 회사랑도 인재를 유치할 때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뭐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인재를 뽑을 때 그냥 단순히 금전적인 뭐 연봉을 많이 준다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경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빅테크 회사들도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뭐 RSU라는 그 이제 조건부 그 주식을 교부하는 RSU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스톡옵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스톡옵션보다 이제 임직원 입장에서는 훨씬 리스크가 적고 이제 많이들 선호하는 것이 RSU입니다. 그런데 이 RSU 제도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열어주신다고 하시면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를 잘 정비해 주시고 뭐 꼭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회사든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벤처 스타트업이든 이런 데서 RSU를 많이 활성화해서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고 잘 키울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그런 빅테크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RSU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성과 그 조건부로 이제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인데요. 그게 스톡옵션 아니에요? 스톡옵션이랑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이제 일정 기간이 이제 되면은 이제 부여가 되는 형태이고 일정 기간에 일정 성과가 있어야 보통 하지 않나요? 예? 일정 기간 안에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게 보통 스톡옵션 부여 기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톡옵션이 일정 성과가 있진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재홍 수석이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그 정우님이 아주 전문가셔서. 네, ARSU를 받아본 사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스톡옵션은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고요. RSU는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물 주식을 주긴 하는데 주는 거예요? 주식을 직접 줍니다만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보통은 뭐 나중에 팔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주식을 매입할 권리가 아니고 주식을 줍니다. 받을 권리, 증여받을 권리. 주식을 아예 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많은 여기 아까부터 계속 우리 김효희 대표가 손들고 있던데 그거 잘 안 보이죠?
잘 보입니다. 네, 제가 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도움 주시고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더 압축된 핵심 의견 네, 그렇게 다시 해주시면 한번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제가 해도 되나요 이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서 회장님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을 조금 선수를 쳐주셔가지고 당황을 했는데요. 저희도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하다가 4명의 여성 과학자 친구들끼리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서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템이 생리대에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을 천연 소재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B2C로 판매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요즘 K뷰티 물살에 힘입어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3년 만에 한 200억 정도 매출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 1,000만 원을 들고서 저희 창업하려고요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 응원한다, 카이스트에서 창업한다니 정말 응원한다 하시면서 무슨 창업하는데?를 물으시면 저희 생리대 하려고요 하면 다들 한 3초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3초 뒤에는 응원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이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AI, 바이오 이런 딥테크 분야를 육성하는 것에 정말로 깊이 공감하고 응원하는 한 명의 어떤 기술자이면서도요. 이 벤처 생태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회사들이 커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사실 시장보다 한 보 반 빨라야 되는데요. 2보 빠르면 너무 빨라가지고 고객들이 선택을 안 해주고요. 한 번 빠르면 다른 회사들한테 잡아 먹히거든요. 그래서 한 보 반 빨라야 되는데 이 150조라는 숫자가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 한 보 반 빠른 스타트업들을 매우 많이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주변의 K뷰티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제는 막 1,000억, 2,000억 매출에 조단위 회사 대표님들이 됐지만 처음에는 정말 대견하게 투자 하나 없이 혼자 힘으로 키워오신 대표님들 정말 많거든요. 이 150조 펀드가 이 다양한 벤처 생태계에 고른 기회를 가도록 운용을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코스닥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경제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기회를 달라고 손을 들고 계시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부터 교복 입은 학생이 계속 눈에 띄는데 혹시 저 학생은 여기에 어떤 일로 오신 건지 발언권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떨리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천안업성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장나무 학생이고요. AI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현재 세계대회나 이런 부분을 다니고 있고 최근에 1,500만 원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해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의 입장으로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전달을 드리고자 여기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학교에서도 코딩 중심 교육, 로보틱스 중심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아직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있다는 게 아직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팀 교육과 로보틱스 분야를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문제를 주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도 주어진다면 더 이제 직접 경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겪은 스폰서십 문화와 후원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로보티즈 분야 세계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업에게 후원 요청을 보냈었는데요. 이제 국내외 기업에게 요청을 보냈는데 결국적으로는 미국과 독일에 있는 기업에서 스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대회 막상 가보니 다양한 나라 팀들은 유니폼에 이제 후원사 로고를 붙이지 없을 정도 되게 많은 그 자국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청소년들이 도전할 사회가 전체를 응원하는 문화가 얼마나 잘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 이제 그러한 스폰을 받는 학생들이 나중에 창업을 할 때 이 창업 투자금을 주는 이런 생태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떨리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비 기업인에게 선배로서 혹시 따뜻한 조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박현주 회장님께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셔서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박현주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참석하기 전에 150조 성장 펀드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만들어 놓으신 비디오를 보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그 발표하신 아젠다가 제가 이제 금융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아젠다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벤처 투자 규모가 투자된 게 1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2조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나라 예금이 지금 2024년 말로 2,3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대체로 성장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에 익숙해서 돈을 벌었다.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회의 끝나고 우리 그 투자 관련된 임원들하고 회의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기 고등학생이 창업했다 그래서 참 여기 제가 고등학생한테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창업은 그래요. 저는 제가 창업하고 월급날이 그렇게 빨리 왔어요. 직원들한테 월급 주려고 하면 회사도 적자인데 월급날이 너무 빨리 왔어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가면 8시간 일해야 됩니다. 창업자는 12시간 이상은 일해야 됩니다. 8시간 일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자는 저는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거기 오피스에서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객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젊은 창업자들이 여러 가지 앞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게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방향이 오르면 저는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학생들은 젊은 창업자들은 그 불가능한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빌 게이츠는 이랬다고 그럽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집안에 PC를 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창업할 때는 199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의 IMF가 오면서 무너진 걸 보면서 그때 대한항공 시가총액이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값도 안 됐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을까 해서 저축에서 투자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미래에셋 창업 슬로건이 저축에서 투자로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고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뿐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벤처 쪽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그래요. 코스닥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프리오사 우리 대표도 와 계시는데 프리오사가 상장이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펜니스 회사인데 상장이 되면 코스닥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무슨 일을 한 거니까요. 하고 우리 학생 머리에 앞에 이거 하나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혁신하면서 산다. 내가 하는 일은 혁신이다. 정체를 하면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월급 받아야 돼요. 월급 받아도 못 올라가요. 혁신하는 그 사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에서 우리가 클로즈된 커뮤니티였으니까 한국에서 성공하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누구냐면 글로벌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글로벌 인재들하고 경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인재를 모아야죠.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 지분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과감하게 좋은 인재를, 좋은 친구들을 내가 프렌드로 만들어서 회사를 창업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제가 정부 쪽에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돈을 이제 레이징 하지 않습니까? 지분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당대 회사 지분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희는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골든 쉐어 같은 것도 일부 회사에 한해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대학생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자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있습니다 원래.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과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떨려가지고 말을 오늘 못할 것 같았는데 저희 고등학생 대표님께서 얘기를 한 거 보고 저도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학에는 이미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학생 창업이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프로젝트, 공모전은 개발자는 개발자들끼리, 그리고 공학자는 공학자들끼리, 기획자는 기획자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기획력이 부족하거나 기획이 훌륭하여도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생 창업이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성공하였다고 해도 이미 여러 피보팅 과정을 거친 아이템입니다. 네, 저도 이제 학교 스카우트, SW 융합 중심대학 사업단 그리고 교수님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도움 학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죄송합니다. 좀 떨려가지고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이제 강사가 강의를 하는 단순한 교육 방식이 아니라 전공별 융합, 학생 창업 네트워킹, 지역 간의 융합, 그리고 학생 창업 주도 창업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선배 창업 멘토링 등 다양한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종료까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학생이라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시길래 제가 저기 계시는 다른 대학생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발언의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그 자리에 발언할 수 있는 그 종이를 드릴 테니까요. 꼭 써서 남겨놓고 가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는 결국 자금과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은행권의 반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에서 발언 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의 진옥동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왔다는 그 국민적인 비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원인은 사실은 선구안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그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을 개척해야 되겠고 또 산업 분석에 대한 능력도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매진을 할 것을 대통령님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서정윤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은행장 시절에 5년 전에 은행장 하면서 계속 이런 자리에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CVC 기업형 벤처 캐피탈에 대한 금산분리 부분을 좀 완화해 주셔서 그쪽이 이 GP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사실은 그들이 조금 들어가면 은행권에서 그게 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놓은 데가 사실은 우리 한국뿐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리콘밸리의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CVC의 금산분리에서 좀 제외를 시켜주시는 거는 꼭 좀 해주시면 아마 셀트리온이 투자를 5천만 원 하면 은행은 아마 5억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선구안이 없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형태로 CVC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행권의 반응 한 분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오늘 그 국내외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 가운데서 대통령님 모시고 국민성장펀드 보고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제도를 위한 오늘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에 그 부회장님 또 우리 진옥동 회장 말씀하신 분에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성장펀드라는 것이 간다고 하면 국민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자금이 부동산이나 예금에 많이 쏠려 있는 거, 예금은 이것은 금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은 투자를 하더라도 롱텀으로 가기 때문에 회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같이 성장을 하려면 앞에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대로 핵심 역량이 있는 곳, 또 핵심 역량이 있는 기업에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권대영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후순위 맨 밑단을 바치고 그리고 은행과 기업이 중간을 바치면 선순위로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같이 이익도 향후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치열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발언한 내용은 물론 따로 제출해 주시는 건의사항 역시 모두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꼭 의견서 작성해서 자리에 놓아두고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청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정리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오늘 원래 얘기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도 있는데 우리 김경수 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준비하면서 권대영 부위원장을 만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펀드를 조성은 하는데 돈은 만들어도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할 거냐라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투자하게 되면 대부분 수도권으로 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러면 지역은 또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질 텐데 국민성장펀드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을 꼭 좀 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40% 이상을 지역에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40% 이상 투자하고 싶어도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국민성장펀드에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비수도권 지역도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지역에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지원들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걸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의 투자와 국민성장펀드의 투자가 결합돼서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방시도위원회도 정부와 함께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밤새서 얘기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또 관련 부처에서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논의 기회를 많이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을 포함해서 기업 쪽에서도 안들을 좀 내주십시오. 구체적 안들을 좀 내주시면 다 반영할 생각이고요. 특히 최 회장님 말씀처럼 누가 이걸 골라서 제대로 운영할 거냐 정말로 중요하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패 재원이 될 수도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점 우려되는 점들도 잘 조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바쁘신데 우리 의원님들도 꽤 많이 오셨네요. 강준현 의원님도 또 민병덕 의원님, 허영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상황, 일종의 변곡점 같은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온 위대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번 상황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도약하는데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모든 순서를 마치며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행사장을 떠나시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행사장을 떠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